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6월 24일 날 본 서울시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6월 24일이었지? 그래서 서울시 기출 한국사 문제 해설에 앞서서 잠깐 이렇게 어떤 평가를 해본다면 서울시 이번에 문제는 뭐랄까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걸 중간이라고 표현해도 좀 안 되고 이게 애매모호한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 왜냐면 그 지문 선택지에 실수를 요구하는,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들이 종종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지방직에 비해서는 쉬웠고 교육청직에 비해서는 어려웠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점수는 얼마 맞으면 그래도 선생님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이냐? 90점. 90점 정도 맞으면 선생님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역시 또 특징도 근현대사 문제가 8문제라고 하는 40%의 비중을 두고 나온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좀 얘기했지만 올해 문제의 특징인 국사는 근현대사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차분히 하나하나 해보죠. 1번 가지요. 조선 후기에 전개된 국학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이제 여러분이 조선 후기 국학하게 되면 실학, 이제 실학,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실학자들, 정약용 해갖고 쭉 이제 나오죠. 또 안정복이나 실학자들, 그 실학 역사의식. 그리고 이제 국어. 그래서 우리가 국어 연구는, 저 국학 연구는 뭐냐? 이 국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국어와 국사와 국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해? 생기초 여러분들이 근데 무슨 말 하는 건가? 어떻게 설명해? 조선 중기의 살인들이 너무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국어와 역사가 폄하됐다 그랬지. 그래서 조선 후기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거를 소중히 여기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된 것은 바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전설의 수용이었다. 지전설의 이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야. 그 점을 낸 거예요. 그러면 1번 유인은 언문지를 저 우리말의 우문을 연구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설명해? 훈민정음을 갖다가 우리의 우문을 연구한, 우리 언어를 연구한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운해. 해례본은 누구 때 나오는 거야? 훈민정음 해례본. 그거 안 해?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운영 방식, 세종 때잖아. 근데 세종 때 나온 것이 중기에 폄하도가 안 되다가 후기에 다시 관심을 갖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훈민정음 운해라는 게 있잖아. 선생님 수업시 그걸 강조해야지. 그러면서 유의의 언문지라든가 이붕의 고금성립 이런 거 다 얘기한단 말이야. 3번 한치윤은 기원을 지어 토지제도 계획을 주장했다. 3번이 옳지 않지. 여러분이 읽어보면 돼. 지금 토지가 국학이냐? 에? 이게 문제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하면 토지가 국학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국어 국사라고. 토지가 국어요 국사요. 그럼 3번이 아니지. 말이 안 되잖아. 어우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처음 보는데. 처음 보면 뭐 어쩌라고. 토지제도가 무슨 국학이야? 에? 그러니까 국사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답이 다 있잖아. 국학연구인데 무슨 토지가 왜 나오니?
한치윤 선생님이 우리 국어와 국사, 우리 문화에 대한 연구는 한치윤의 해독역사지. 응? 한치윤의 해독역사. 응? 한춘의 해독역사. 그래서 고조선으로부터 이제 고려까지 쭉 쓴 거지요. 국사의 인식의 폭을 넓힌 거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수업 시간에. 그럼 기여는 뭐 그냥 막 지어낸 거냐? 어? 기여는 허목 선생님의 작품인데 이 기연에서 허목 선생이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 토지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백성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뭐 부세제도 완화, 이러한 세금 제도를 부세를 완화하자 뭐 이런 거. 허목은 남인이지. 남인들은 원리 원칙을 강조해야지. 그래서 이러한 신분제를 갖다가 강화하고 강조를 하고 또 이제 이 호포제. 여러분 대답해봐. 신분제를 강조했어. 그러면 요거는 눈치만 있으면 때려 맞추는 거야. 이런 건 눈치 없으면 가서 굶어 죽는다. 호포제 실시를 찬성할까 반대할까? 뭐 이렇게 눈치가 꽝이야. 신분제를 강조했어. 호포제 실시 반대 찬성. 반대지. 호포제라는 게 뭐니? 모든 양반들에도 군포를 걷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하는 거야. 쉬운 거라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 이해하고 이거. 이해하고. 근데 이상한 선생 그래. 이해 못해도 암기하면 다 이해된다. 암기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냐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해를 해. 이해. 답이 다 있잖아. 이종의 동사 고구려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러니까 3번 기연을 알라 소리가 아니야. 토지제도가 국학이 아니잖아. 이제 얼마나 이 안에서 답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 1번을 암기주를 해놓은 것은 어렵지만 선생님 늘 강조하도록 암기가 아닌 이해를 먼저 선행해야 된다 하는 친구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다 이 말이야. 2번은 한 20번 정도 나왔던 문제야. 이 지도. 일단은 이렇게 하면 고려지 고려. 그 한글 나오지. 그리고 몽고 나오지. 예. 그러면 이 몽골 지배했을 때 여기를 갖다 회복한 왕이 누구예요? 고려에. 국민왕이잖아, 국민왕. 수업생 선생님이 지도 잘 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설치해갖고 천령 이북당을 어떻게 해서 회복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 2번 같은 게,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야. 천령 이북당을 갖다가 수복했다. 이거 외우는 친구들은 이거 공민할 때 외운다고. 천령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쌍성총관부를 폐지하고, 그지? 예. 그 이제 몽골 놈들이 쌍성총관부를 설치해서 천령 이북당을 가지고 있잖아. 쌍성총관부가 화주에 있는 거야. 지도의 화주에. 근데 공민왕이 쌍성총부를 공격을 해서 천령 이북당을 회복한 것이지. 그래서 공민왕 때 있었던 것은 과전법 시행, 천령이 설치, 이승우 중앙기, 전민병정도감. 아시십시오.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해서 이거 전민병정도감 뭐 하는 거야 이거? 거기 답이 다 있잖아. 외우지 말고 그 글씨의 해설이야. 밭전자 백성민자, 잘못된 토지와 잘못된 백성을 바로잡는 기구. 응? 그럼 누구들의 소유를 말하는 거야? 어떤 세력이 소유한 거를? 권문세족이. 예? 그럼 이제 1번 과전법 시행은 공양왕 때지? 공양왕 때. 고려말 왕 공양왕 때. 천령이 설치. 이 천령이 설치는 어느 나라가 하는 거야? 천령이 설치는 명나라가 하는 거야,
명의 천령위를 설치를 해가고 천령 이북당을 직성운영하려 하자. 고려에서 요동정보를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가 간 것이고 이때 우리 왕은 우왕 때다 이 말이에요. 우왕 때. 이렇게 우왕 때. 3번 이승유의 제왕홍기. 요 제왕홍기 내용이 뭐니? 중국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대등한 관계에서 쓴 거지. 한자 얘기해 줬잖아. 황제제자, 임금왕자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그래서 요거는 충렬왕 때다 이 말이에요.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조선 후기 경제 변화 머리에 뭐가 들어가? 뭐 농업에서는 이양법,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광작이 나왔다. 상품 장만이 나왔다. 이런 게 뭔가 머리에서 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어? 상업에서는 무슨 상업, 상품 앞에, 그치? 그 경제가 발달하고 수공업에서 무슨 송업? 수공업에서는 무슨 송업? 관영 수공업이야, 민영이요? 민영 이런 게 딱 돼야지. 지금 조선 후기라고 딱 시제가 나왔으니까 소라 불리는 특수지역에서 수공업이 이루어졌다. OX. X지? 왜 X야? 소는 어느 시대야? 고려 아니야, 고려. 조선에 소가 없잖아. 이것도 문제냐? 그래서 도고, 상품작물, 잠재성행 다 조선 후기의 경제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5번 가나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를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주 등식을 결의한다. 4번 안 했어? 그런 거 뻔뻔히 얘기해. 뻔뻔히 바빠.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 토지제도? 고려 토지제도. 뭐가 떠올려야 돼? 뭔 과? 전식과, 역분전. 이런 거 나와야지? 자, 옳은 것. 육품 이상의 관리는 전식과 이외에도 공엄전을 받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OX. 1번 X지? 어디가 잘못됐어? 잘못된데 골라봐. 그런 걸 딱 들어와야지. 잘못된 말이. 공엄전이지. 공엄전이 왜 잘못됐니? 공엄전은 몇 품 이상의 관리해 주는 거야? 5품. 근데 지금 뭐여? 6품 아니야, 그지? 그 여러분이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고, 5품 이상 해줘. 5품 이상. 5품 이상, 6품이 아니라. (2번) 전식과에서는 문무관리, 군인, 향리 등 9등급으로 나누었다. OX. X면 어디가 X야? 9가 아니지? 9가 아니고 얼마? 18등급. 18등급. 3번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군인, 공신 등을 대상으로 그의 공로에 따라서 차등에 따라서 그 역할이 뭐에 따라서 나눠졌다. 역분전. OX. 쉽지? 역분전. 4번 국가는 왕실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해전을, 내장전을. 대답. 내장전이지. 내장전. 그럼 공해전은 뭐 해주는 거예요? 공해전은 관청의 경비를 마련하는 거지? 5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또 수업 시간에 출제 빈도수까지 얘기하지요.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5번까지 푸는 중에서 선생님의 중요하다는 표시에서 날아간 게 있나? 없잖아. 국학 나온다 그랬지. 국민왕, 상, 조선의 경제, 고려의 전식과, 했잖아. 자,
다음 문서, 가나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사코 조선을 자주든 교류한다. 이거 이제 현대사 문제 걸라. 어? 세계 이제 뭐 이렇게 2차 대전이 이제 진행하면서 회담들이 이러잖아. 우리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한 회의가 이집트 수도 카이로. 카이로 회담이야. 카이로 회담. 1943년에 카이로 회담. 조선 임시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조선 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련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회를 설치될 것이다. 어? 이건 어디의 결정사항이야? 아니, 조선의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양상부 만나서 미소공동회를 설치하고 한다. 이거 어디의 결정사항이냐고? 오바마? 모스크바. 어? 아, 모스크바 성북회상회. 저기 뭐야? 대답도 쫙쫙 못하면서 근현대사를 잘 공부를 안 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럼 옳은 것. 가는 포지삼이 아니라 카이로 잘못했지? 나 결정해. 모스크바 3국 어디요? 미국, 영국, 소련. 아니 이번이 답아냐? 나의 결정에 따라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말이 안 되지요? 좌우합작위원회는 왜 만들어지는 거야? 한반도에 남북한이 분단되게 되니까. 그지? 특히 결정적인 것은 이승만이가 바로 남한의 단독정부를 갖다가 수립을 갖다가 내세우지요. 그래서 남한의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좌우합작위원회는 거지.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뭐라고?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런 게 계기가 됐다. 뭐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이 초짜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받아 적으셔. 앞으로 다 할 거니까. 대신에 이제 수요일날 오전에 하는 근현대사를 열심히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되게 돼 있어. 지금 내가 여러분 드리는데 여러분 이해시키려면 말이 돼? 저 동영상 찍으니까 찍는 거지. 4번. 가나는 타이로 해방 직전에 발표되었다. 여러분이 가는 그렇지만 나는 아니지.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된 이유를 논한 거잖아. 12월이라고 써있잖아. 타이로 광복은 몇 년이요? 여러분 타이로 광복이 몇 년이요? 45년. 1945년 8월 15일. 놀기만 열심히 놀아. 8월 15일 날 고마우면서 놀아야지. 6번. 거문도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당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 거문도는 어디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한 거야? 영국이. 어느 나라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거문도를 갖다가 점령하는 기간은 1885년부터 1880? 아니다. 거문도 점령이 1885년부터 87년. 이렇게 되죠? 맞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1번 당호전을 발행하는 기사. 당호전은 개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한 거지. 그래서 청나라의 경제고문 멜렌도르프가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오전에 여기는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지. 그래서 김목균, 박용훈은 개화 자금으로다가 당호전을 주자를 해서 차관도입을 내세웠지. 그래서 고종이 차관도입을 결정해 줬는데
일본 놈들이 배신해서 실패했다 그랬지. 그래서 코노에 밀리자 뭐를 진행하게 돼? 갑신정변. 그러면 이제 정부는 차관 도입이 실패했으니까 개화하기 위해서 당호전을 주조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당호전이 주조되는 거예요. 국가 화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당호전은 여러분이 이제 그 발행이 1800 이모군란으로다가 그 멜렌드르프가 오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 83년부터 1894년까지 계속 이것이 발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있는 게 일본이 답이야. 그러면 2번은 왜 아닌가?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지역. 요거는 이제 그 개화 정책을 하면서 일본의 이제 그 문물을 보고 와서 이런 인쇄소 같은 게 만들어졌지. 그게 뭐니? 방문국이요. 방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1883년에. 그런데 대답해봐. 요 한성순부가 폐지되게 되는데, 폐지되는 것은 무슨 사건을 계기로? 눈치가 있어야지.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이 급진개혁파잖아. 급진개혁파가 일으킨 사건이 뭐야?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일으킨 있으니까 그들과 관련된 흔적을 지워야 될 거 아니니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갑신정변으로다 이거는 폐간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1884년에 폐간되는 거야. 그러다가 86년에 한성순보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성주부로 그래서 2번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지? 폐간되기 때문에. 3번 서유견문. 서유견문은 6.1준이 이제 외국에 그 뭐 보빙사로 갔다가 거기 이제 몰면서 쭉 쓴 건데 이제 뭐 자료를 갖다가 이제 또 수집하고 그래갖고 이제 1895년에 이제 출간이 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고. 4번. 일본과 관세 무역을 항의하는 독립국민. 무관세. 우리가 무관세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의 후속 조약에서 뭐니? 전근대사는 여러분에게 내가 즉답을 요구하지 않지만 근현대사는 해야 된다.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일 통상장정이지. 근데 이제 어느 나라를 계기로 해서 그거 이제 관세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걸 알았어. 그래서 관세 회복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1876년에서 언제 회복됐다고? 1883년이라 그랬지. 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4번이 또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1번이 답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여러분 있어요. 자, 7번. 다음 고려사에 나타난 고려 중기의 두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질문을 읽어가면서 판단이 빠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실전 시험에서는 이거 고려 중기의 두 세력이 누구지? 이런 벌써 끝난 거야. 공부가 되면 고려 중기 두 세력, 묘총, 개경파, 서경파 이게 딱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10분 이내로 이걸 끊을 수 있는 거라고. 그거를 질질거리고 제가 보건대, 서건, 임원여기 자꾸 이건 초짜들이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공부가 되면 문제를 고려의 두 세력, 중기의 개경파, 서경파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아직 초짜가 많으니까 제가 보건대 서경 임원역 땅은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풍수지리설, 서경. 그래서 여기다 수도를 옮기면 36나라가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뭐 개경파, 서경파. 서경파의
이런 걸 주장한 대표님이 누구요? 그렇지, 묘청이다 이 말이야. 나 그럼 뭐 개경파지 누구야? 뭐 또 그 왜 있니? 개경파 누구니? 김부식이잖아. 그래서 대화궁에 32개의 벼락이 떨어졌대. 여러분이 우리 저번에 그 우박 그냥 주먹만 해드렸지? 저번에 6월달에 그랬잖아. 그럼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문재인이 대통령하고 재수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자유한국당 재래들이 그런다.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니까 하늘이 노래서 이렇게 나오라고. 옛날에는 그런 하늘에 대한 과학기술이 없으니까 우박이 떨어지면 이거 망할 징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렇게 우주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흉으로 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서경 땅은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고 해서 나쁜 땅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이들에 대해서 그런 거. 기역, 가,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청계로 친 거 발행했다. 누가? 묘청이. 그럼 기역 해당되지? 가에? 니은, 가, 칭제권원과 요나라 정부를 주장했다. OX. 칭제권원은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어렵진 않은데 실수를 의도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공부가 등한시했고 좀 무조건 뭐 성질이 급한 놈들은 그러는 거야. 칭제권원 맞아 빵 친다고. 요요? 금이요? 금국정벌이지.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이 니은은 금국정벌이다 이 말이야. 금국정벌. 그래서 아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질 급한 놈은 그냥 니은 빵 치는 거야. 나 개경 중심의 문벌귀족 세력 대표였다. 그렇지? 들어가지 김무식. 그러니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2번 빵 치는 거지 이제. 나번 편년체 역사서 삼국사기. 삼국사기 김무식 다네 4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니은은 뭐가 잘못됐어? 삼국사기는 기전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 유주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다 나가는 거야.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판단력에 결여력에 맞는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과 득. 1번 답이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맞아요 선생님 저 있잖아요. 그 칭제권은 삼국사기에 여기에 확 들어가고 확 쳤어요. 이런 친구 있다니까. 부산에 수은이가 자리고 있다 보니까. 8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가 누구냐? 그는 묘종초의 설법을 좋아하며 언병과 지혜가 막힘이 없었고 대중에게 참회를 닦길. 그러니까 닦길 권했다. 그러니까 이제 참회가 뭐예요? 반성하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한 걸 말해요. 고려의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대표님 누구냐? 누구냐? 선종에는 누구예요? 선종에는 누구? 진월. 전태종. 교종에는? 요새. 그런데 선생님이 이 두 분 중에서 정해상수, 도노점수는 어디요? 여기지? 이게 정해상수예요, 정해상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분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지식층을 갖다가 대선을 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일반 대중을 하려면 이제 참회를 해야 되겠지. 참회. 그래서 여기 이 진울의 결사 이름이 뭐예요? 명칭이 수선사 결사고, 요새는 뭐야? 백년사지. 백년사 결사는 백년사. 그럼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대중들을 교화시키고 결사에 들어와서 말해 백년사 대중. 그러니까 이거는 요새를 말하는 거야. 요새를. 이건 선생님이 문풀에서도 이 자료 갖고 요거 갖고 그대로 다뤄준 거예요. 요 자료 갖고 문풀에도. 그러면
강진의 토호 세력을 도움받아 백년사결사 나오잖아. 일본이 답이야. 강진에서.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거에서 뭐 얘기해 주니? 강진해면 조선의 후기 인물 누가 또 생각나? 어? 실학자. 그리고 유명한 사람. 강진해면. 엄청 많이 알아? 엄청 많이 알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조선 후기 실학자, 저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 정약용 아니야, 정약용. 그 정약용의 다산초당에서 조금 내려오면 옆으로 가면 여기 백년사 결사야.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있잖아. 그 다산이 거 내려가고 백년사 가서 스님하고 차 마시고 저기 대화하고 그랬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 좀 잘 들어주면 그런 얘기 좀. 응? 수업 시간에 맨날 귀 막고 있다가 그냥. 9번. 다른 거 해야 되는 선택지? 2번. 불교계 폐단을 개혁을 위해 구산 선문 통합을 정했다. 요거는 여러분 잘 모르지? 2번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공민왕 때 왕사로서 불교교단을 갖다가 정비. 불교교단을 정비한다는 게 뭐야? 통합한다는 거걸라. 근데 실패했지. 어? 신돈이 방해해갖고. 공민왕 때 그 누구야? 응? 첫자가 보자야. 보고, 이렇게. 나오네. 3번 교강겸수. 피곤해, 선생님? 돈호점수 피곤해? 9번. 다음 같은 남북 합의가 이루어진 정부에 일어난 사실은? 그럼 여러분이 남북은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체제를 존중한다. 남과 북은 내부에 간섭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 전복일 때.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 이런 내용으로 한 게 뭐야? 응? 우리 아까 오전에도 그 할 때 했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이에요. 남북 기본 합의서.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여러분이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남북 화해에 관한 거지.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그죠?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남북 화해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 그래서 아까 몇 년이라 했어 이거? 1991년 12월 13일이라 그랬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계속. 반대 내가 그랬잖아. 7.4 남북 기본 합의서 또 뭘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6.15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정부, 그럼 이 정부는 어느 정부요? 노태우 정부야. 노태우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있었던 정부고요. 그러면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남북조절은 뭐라고 할까? 또 까먹었어? 또 아까 여러분이 장사하려면 또 이 얘기 또 나와야 되는 거야? 7.4라는 7.4. 7.4 남북공동성명. 요거는 1972년이니까 요건 박정희 제3공이요? 박정희 정부. 금융실명제는 어디냐? 금융실명제. 이거 훌륭한 정책이잖아. 닭의 목을 베트려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건 누구요? 이거 역사 아니다.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봤다. 여러분 몇 년생이야? 2000년 이후에 태어났어 지금 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갔잖아. 북한에 가갖고 빨간 뭐 흔들어대면서 그 북한 주민들이. 그거 모르면 뭐 2000년에 몇 살이야?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래서 북방 얘기를 적추진하는데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 북방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된 역사적 사건은 뭐야? 88 올림픽이요. 설명 내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 88 올림픽 때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권 나라들 참여했다 그랬지. 그 이전에는 보이콧했다 그랬지.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 수업 시간에. 동영상 돌려봐. 그렇게 안 했나? 그래서 그런 공산권 나라 다 왔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에서는 북방외교가 뭐야? 의미가. 북방으로 가자는 얘기야? 공산권과 교류하자 이런 얘기야. 대답할 준비. 그래서 어느 나라와 가장 먼저 문호 개방했어? 헝가리. 어디와 가장 늦게 했어? 중국. 어느 눈치 보느냐고? 이제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를 다 들은 친구들은 요런 말 슬슬 굴려대면 다 이게 깨어나게 돼 있어. 깨어나게. 안 깨어나면 수업 시간에 좋은 놈이야.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듣는데 그게 왜 생각이 안 나? 어? 졸았거나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자, 10번 가요. 다음 중 단군 조선의 역사를 다른 책으로 옳은 것, 다른 책으로. 삼국사기는 다를 수가 없지. 삼국사기는 어느 나라의 역사야? 어? 삼국의 역사야. 알았지? 그래서 고조선은 김부식은 왜 단군 이야기를 단군 역사 안 쓰느냐? 바로 기록으로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뭐 내가 수업시 어떻게 했어? 쑥과 마늘을 먹고 뭐 사람이 되고 이런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싫지 않았다 그랬지. 표제음주 동국살이야.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여기 이 표제음주 동국살역은 단군조선 고조선으로부터 고려시대까지 역사를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단군조선을 언급해. 그러면 연료실 기술은 요거는 조선시대의 정치, 문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등을 갖다가 기술한 거야. 고조선이 아니라 이긍익의 연료실 기술. 이긍. 고려사전은 어느 나라 책이요? 고려 역사인데 고조선이 왜 나와? 조선에서 쓴 고조선의 고려 역사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거 아니야. 표제음주 동국사력을 몰란다 쳐. 그 나머지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2번하고 3번 갖고 고민을 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요것이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데 연료설 기술을 선생님 수업식에서 굉장히 얘기한다고. 조선의 정치, 문화사 등을 갖다 기술한 거다. 역시 이긍익의 연료설 기술, 기사분말체로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시는 건 뭐냐면 표제음주 동국사략은 이제 유일영의 작품인데 요게 살인시대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정확한 친구들은 고민을 하는 게 맞아. 그게 맞는 얘기야. 왜? 살인의 그런 살인시대에 나온 거니까. 그러다 보면 살인들은 우리가 단군을 갖다가 무시하고 기자는 강조했더랬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서 답을 3번으로 찍을 수 있다고. 왜냐면 삼국사학교 고려선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살인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단군조선을 부정하고 기자선을 강조했는데 그 살인 문화에서도 유일영 같은 분들은 이러한 단군조선을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책에 보면 선생님이 표제음 동사하면서 거기에 다 설명해 놨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수업 시간에 시간상 제약상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는 선생님 책을 내가 뭐라 했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본다는 마음으로 공부해라. 동영상 돌려봐.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야. 이걸 놓친 친구들은 서브노트만 듣다 보고 책을 안 봤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 책에 내용이 없다.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얘기도 안 했고 책에도 없으면 내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표제 있는 사람 기억에 나와. 기억에.
책 페이지 찾아봐. 기본서. 거기 나오지. 네? 자. 그래서 모 선생님들은 이런 거 하면서 이 책은 선생님 책 몇 페이지에 나왔습니다. 나도 그런 거 해볼까? 네? 아유, 놔두고. 자, 11번. 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을 순서대로 발휘해. 네. 삼국 통일 과정 선생님이 이건 반드시 해주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이 쉬운 문제고 자주 안 나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거 자세히 해주잖아. 뭐부터 시작해? 통일하기 위해서는 나당연합군이 결성됐지. 나당연합군의 결성으로부터 평양에 있던 안동동부 축출.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한 게 몇 년? 676년. 그렇게 얘기해주나.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연도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당 연합군이 평양을 함락시켰다. 평양을 함락시켰다. 그러면 고구려의 뭐야? 고구려의 멸망 아니야. 멸망. 그리고 연도가 기억나면 좋아. 668년. 선생님이 할 건 확실하게 했잖아. 그 정도는. 4번. 신라가 매송.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당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지. 매송 전투. (675년) 자, 계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비성이 함락당했다. 이거는 뭘 말해? 어디의 멸망? 백제 멸망이지. 백제 멸망. 멸망. 몇 년? 660년. 백제 외 연합군이 나당 여당군과 백강에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분석해야 돼? 대답. 어떤 의미? 백제의 부흥운동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백강전투 663년이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다라가나 3번이 답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제가 여러분 서브노트 어디 있느냐? 남북국 시대의 정치변에서 신라의 상대, 중대, 하대에서 상대 부분 밑에 부분에 써 있어. 받아 적으라 정리해줬지. 그것까지 내가 기억한다. 안 했다는 거야 이거 틀리면. 임진왜란으로 12번. 임진왜란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해군 제위기간에 추진된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우리가 광해군 때의 급선무가 전후 뭐랬어? 복구? 사업이지? 아니 상시간이야. 임진왜란 끝났는데 이게 급선무 아니니? 그럼 생각해봐. 토지 대장과 호족. 이거 한글만 읽으면 되는 거지. 아니 지금 그 임진왜란 때문에 불타고 그랬는데 다 작성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고민할 게 있냐고. 공납제도 문제벌사 대동법. 이거 수백 번 골백 번 하는 거지? 대동법 실시 경기도에서. 임진왜란 때 활약한 충명과 열사조차 추앙한다. 이거 상식 아니야? 아니 임진왜란 때 나라에서 의병활동하고 목숨 건 사람 추앙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잘 죽었다. 이래? 한글만 읽으면 되지. 진관치제에서 재승망략. 아유. 이거는 임진왜란 전이지. 진관체제에서 재승망략체제로 바꾸면서 국방력이 약화됐고 그래서 일본이 침입받았을 때 재승망략체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랬지? 이건 임진왜란 전. 네? 굳이 말하면 명종 때. 아주 쉬운 문제. 13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 신문자. 작년 3월간 3개월간 무슨 사연으로 고부 등재해서 민정을 크게 모은 고부 군수 그지 같은 새끼 누구? 조병? 갑식. 조병 갑식 누구요? 헷갈려? 조병? 누구 해줄까 그럼? 갑이지 갑. 조병식은 아까 대한족에서 배웠잖아. 조병갑. 조병갑의 횡포. 그래서 왜 다시 봉기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
아, 이용태 같은 또라이가 와서 농민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가히 후에 다시 봉기한 이유는 뭐냐? 가히 후에 다시 봉기한 이유 무엇인가? 아, 일본이 군대를 거리워서 경복궁을 침범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 그거 이유가 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일본군이 풍도의 청군을 공격해서 그러니까 뭐 청일전쟁이지. 청일전쟁은 가식이 일어나는 거야. 그 이유야. 한참 이유지, 그지? 이유잖아, 이유. 재봉기한 이유, 그지?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살펴보면 한번 상황을 보면은 전주 화약이 맺어졌고 그래서 청일군대가 철수해야 되나, 그지? 철수해야 되나? 일본군은 안 가고 바로 뭐라 했어? 흥성군을 갖다가 섭전해서 왔다 그랬지? 그래서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때가 아니라. 흐름이야. 이 동학했잖아. 법규 교정소가 아니지. 이때 요 과정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가 설치했다고? 교정청이지. 교정청. 그래서 2번은 교정청이란 말이야. 교정청. 그러니까 안 돼. 아까 교정소는 이거 뭐 하는 거라고? 대한제국의 헌법, 대한국 국자와 관련된 거야? 대한국 국자와 관련된 거다. 직강성호 폐정개혁안은 규정이 포함됐다. 그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3번이 답이지. 그럼 4번은 제헌포주학이 왜 나와 여기서 또? 아주 쉬운 문제.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나온 거지. 어려운 거 전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만에 하나 1번하고 3번하고 고민했다면 그래도 조금은 내가 이해해준다. 그러나 청일전쟁이 벌어진 것은 그 이유다 이 말이야. 그 가시기는 이렇게 개혁을 갖다 하겠다고 나온 거다 이 말이야. 그 이후에 다시 나온 거니까.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이런 거. 기여.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른바 4.13 호원조치, 대통령 특별조치를 국민 이름으로 무효를 선언한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4.13 호원조치가 나오잖아. 이거 어떤 놈이 한 거예요? 대통령. 전두환이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하는데 전두환이가 아니다. 내년에 내가 이렇게 멘트했어. 내년에 88 올림픽이 있으니까 헌법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 그랬지. 그럼 내년이 88년이면 4.13 조치는 몇 년이냐? 안 돼 그게? 내년이 올림픽이 있으니까 88년이 했다고. 그럼 이거는 언제냐고? 87년이지. 그러니까 1987년에 있는 일이고, 니은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른 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즉각 총을 내리. 시민군이 총을 들었지. 근데 협상이 되면 내려놓겠다. 이거 제목이 뭐야? 시민군 하면 광주잖아. 시민군 또 뭐 있어? 없어. 광주밖에. 5.18 말이야. 5.18. 5.18 민주화운동. 몇 년? 80년. 디귿.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태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서 발표한 선언. 무슨 선언? 6.29 선언. 1987년. 그러니까 디귿하고 기억이 다 87년인데 4.13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가 먼저요? 기억이 먼저지? 이 둘 중에서는. 얼마나 쉬워. 그러면 니은, 기억, 니을이지 뭐야. 뭐야? 아이고, 니을이 어딨니 거기에 지금. 답은 2번. 15번. 다음 협약 이후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것. 협약. 그러니까 국권 피탈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이지.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얻을 것, 한국 고등학원 임명은 통감의 동으로서 이행할 것. 고등관 임명.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인물을 한국을 임명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행정권이 박탈당하는 거지. 우리의 행정차관에 일본 쪽발이 새끼가 오는 거라고, 일본 관리들이. 그거 뭐니? 무슨 조약이니? 정미 7조약. 다른 말로 보면 한일 신협약. 대답해보자. 요 일본은 뭘 계기로 대한민국에다가 이걸 요구했니? 응? 회계 특사 파견이지. 회의가 특사 파견을 빌미로 뭐를 조치하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또 요걸 요구했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설명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선생님 강의가 맞아요, 여러분들. 응? 그걸 모르면 선생님 강의를 귀담아 들으면 정말 다 놓친다. 암기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얘기하는 거야. 회의그 특사 파견을 했다. 그걸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요걸 요구했다 이 말이야. 요게 주요 내용이 차관 정치. 장관은 통감 새끼는 이토 히로미가 통감이고 그 밑에 차관을 일본 놈들이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행정권이 박탈돼갖고 그래서 차관회의에서 뭘 결정했다고? 대답. 뭘 결정했어? 군대 해산을 결정하잖아. 그렇게 연결해야지. 허허. 그러면 이 협약이 일어난 이후에 옳지 않은 거 13도 창기군에서 정미 의병이 일어났고 고종의 회의 특사 이전에 이것이 원인이 된 거지. 그래서 2번은 이거의 원인을 갖다가 배경이 된다 이 말이야. 이유가 아니라. 군대 해산 경찰을 10년에 박탈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1910년 6월에 경찰을 박탈하죠. 그러니까 이걸 딥다 암기하는 친구들은 죽어나는 거야. 이거 뭐 1907년인데 말이야. 정미조 7년인데 창의군도 7년이고 뭐 해거 특사도 7년인데 뭐가 답이야? 답이 아니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외워갖고 문제를 보란 말이야. 외워갖고 되지도 않는다는 걸 느끼란 말이야. 제발 부탁인데. 외워갖고 이게 풀릴 것 같으면은 내가 왜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그래야. 근데 유명하다는 어떤 강사는 무조건 외우랴. 그럼 된대야. 아주 유명하셔.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많이 봐. 그래서 점수는 개판이 안 나와. 맨날 떨어지는 거야. 그거 그렇잖아. 미추진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왕. 왕은 왕권강을 위해 증원지가 강하고 변방 중심의 전국적 지역 바꾸는 등 국방 강화했다. 또 국가재정을 안정시켜서 과전을 현직 관리에게만 이거 아까 뭐 푸는 거 비슷하지? 오전에. 누구니 이거 어느 왕이니? 오전에 저기도 했잖아. 교육청 문제에서도 이거 나왔잖아. 직접 보시지 누구야? 왜 나와요 이렇게. 경국대전을 마무리했다. 마무리 반포했다. 편찬 착수했다 그랬지? 마무리한 건 누구야?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뭐라고? 성종이라고. 그가 경국대전 완성했기 때문에. 이게 뭔 성자야? 일성. 성종의 이름이 뭐니? 잘상군. 혈, 이름은 혈이고 이혈. 잘상군이란 말. 잘상군 죽었을 때 그분 때 문화가 완비돼서 이렇게 쓴다고. 저놈의 시간은 벌써 끝내야 되겠어.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진도 나가야지 지금. 자, 2번 강경도감을 두어서 월인석보를 언해를 가능했다. 맞지? 왜? 자, 수업 시간에 얘기 들어봐. 왜 세존을 이렇게 부처님에게 귀했다고? 나쁜 짓 많이 사람 안 죽여서. 그래갖고 몸속에 뭐가 나타나고? 뼈드락지? 피부병? 그렇지? 그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꿈속에서 단종이 엄마가 나타나고 침을 탁 뱉었는데 그게 침이 됐다고. 기억나니? 그런 거 그냥 여벌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 풀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호불책을 썼다. 호불책과 관련된 탑은 뭐야? 그래 탑. 세운 탑. 빠빠 얘기야. 원각사의 십중석탑. 내가 먹고 내가 해결해야 되냐. 3번 육조지계제를 채택하고 이 순간 또 빡 치지 또. 사관을 독립. 이건 누구니? 육조지계제는 태종하고 세조가 하지.
태종하고 세조가. 근데 이거는 태종이지, 태종. 왜? 사관을 독립시키는 거. 스시마 정벌 누구요? 대마도와 계약절을 써. 삼포를 개항해주고 계약절 체결해서 배 1년에 50족을 했다. 누구? 세종. 밑줄 친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이 책은 왕과 사대부를 위해 왕도 정책 규범을 체계함으로써 통설, 수기, 정과 의정, 성현, 도통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은 성리학, 정치선, 대학년을 보완함으로써 조선 사상에 널리 영향을 줬다. 아까 얘기했지. 성군, 제왕, 제왕학인데 바로 성군이 되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했지. 이황과 누구라 했어? 똑같은 게 나온 거야. 이거 누구야 그러면? 이황이야, 이이야. 지금 이거 누구의 17번 지문은 누구냐고? 이잖아. 아까 이황이 나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도가 나와야 돼. 10도, 성악 10도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 어? 그래서 그 대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임금을 교육시키는 교재란 말이야. 내가 수백 번 얘기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이왕은 원리 원칙을 강조했다 그랬지. 따라서 이왕 선생은 임금이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 스스로, 너 스스로 원칙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노력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10가지를 제시한 거라고. 그림으로 수업 시간에 맨날 이렇게 해주나. 성악 10도. 그런데 내가 이는 뭐라 그랬어? 임금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왜? 바빠서. 왜 바쁘다고? 왜 바쁘다 그랬어? 아침에 일어나서 문 안 들여야지. 그리고 그 외교관 맞이해야지. 또 뭐 판단해야지. 확인해야지. 밤에는 뭐 해야 된다고? 씨 뿌려 댕겨야지. 씨. 수군들에게. 수업시에 그렇게 해야잖아. 근데 언제 공부해? 그러니까 훌륭한 자질을 갖춘 신하들이 교육해야 된다. 성악지교다. 응?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제발 잊지 마.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탁탁 튄단 말이야. 그러면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 성리학품. 대답해봐.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한 저 성리학자 누구라 그랬어? 경과 의리. 그래서 칼 차고 다녔다 그랬지. 칼. 누구? 조식.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만 딱딱 찍혀요. 뭐 얘기 하나만 모르는데 뭐 얘기하면 뭐해? 입만 아프지. 선생님이 왜 진도 늦지 않느냐? 다 진도 늦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조식하면서 칼을 갖다가 차고 다니면서 소리 내게 했다. 성성자를. 그래서 학문 실천성 강조했다. 얘기했잖아, 얘기. 그래서 저 현실 정치 안 나오고 저 지리산 기슭했었기 때문에 노장풍도 있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황 선생님이 자식이 말이 지가 뭐가 잘했다고 운둔하고 있고 이랬잖아. 그런 얘기 해줬잖아. 또 조시 선생은 이황 선생을 비판했다 그랬지. 뭐래 말이 현실에 나가서 말에 출세하려고 출세 의견을 갖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2번 기대순과 8차례 편지 뒤에 사단 칠정 둘이 만나지 않고 주고받았댔지. 이거 누구요? 이황 사단 칠정론.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노장사상의 개방적이었다. 주기론의 선구자 서경덕. 4번이 답이 되겠지? 사람이 추구하는 왕도 정치가 기자에서 시작되는 평가를 좀 기자 실기. 그래서 이제 그 기자 실기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왕 우리 이 선생님의 기자 실기는 이제 사림의 역사책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4번이 답이다. 18번. 밑줄 친 그는 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야? 옳은 거. 그는 만동묘를 폐지하고, 누구니? 철폐. 저 서원철폐. 누구요? 흥선대원군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만동묘 철폐, 서원철폐,
갑오개혁 당시 궁극입조의 총재관으로 아까 선생님 뭐랬어? 궁극기무처는 초정부적인 입법기구다.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와 흥성군도 여기에 관여할 수 없었다. 아, 총재관은 누구요? 김웅집이다 이 말이야. 김웅집. 갑신종은 당시 청군의 원조를 요청했다. 여러분이 갑신정변 시 우리가 청군의 원조를 요청한 것은 명성황후 쪽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민시들, 민시 일족이 되는 것이고. 자, 이모군란 직후 통리기문을 폐지하였다. 3번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복구정책이죠? 이건 다 알지? 자, 이모군란으로 고종이 수습이 안 되자 정권을 누구에게 맡겼어? 아버지 흥성군에게. 그러자 아버지 흥성군은 복구정책을 했지요. 그래서 개혁정치의 행정기구였던 뭐를 없애? 궁극심을 없애지. 그리고 별국은 없애고 오군영 부활하고 의정육부 강조하고 그런 거지. 또 개화정치 반대하다가 유배간 사람들 다 불러들이고. 그런데 누구는 유배지에서 풀지 않았다고 누구는? 이제 기억이 살아나고 있구만. 최익현은 왜 안 된다고? 자기를 잘랐기 때문에. 에? 그랬잖아. 자기를 하야시킨 장군 아니야? 최익현의 하야상소 때문에. 그런 게 머릿속에서 막 떠올려야지. 내가 그렇게 했건을. 이런 게 뭐의 문제가 되니, 이런 게. 강화도 조약 책을 직접 화서학파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제 공부 웬만하면은 4번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이건 쉬운 문제야. 흥성군의 정책은 위정척사로부터 반발을 받은 것도 있다 그랬지. 근데 위정척사로부터 지지받은 거 있다 그랬지. 위정척사파에 지지를 받은 흥성군의 대항군 정책은 뭐야? 국내정책, 국외정책. 국외정책에서 뭐? 국외정책에서 뭐? 통상거부. 내가 너무 몰아치고 있냐? 그래서 안 들어가냐? 머리가? 뭘 몰아치고 있지. 저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가고 있는데 10분에 가고 지금 1시간 하고 있는데 뭘 몰아쳐. 얼마나 여유 있게 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상거부 정책을 갖다 지지하는 거잖아. 근데 강화도 조약이 요 체결되기 직전에는 흥성군 권자에서 내려와 계속 있어. 내려오지. 하야로 73년에 강화도 조약이 76년 하냐. 그러면 73년에 내려와 떨려놨잖아. 떨려놨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전에 화서는 위정척사파 누구를 말하냐면 화서 이항로를 말해. 그래서 이분들을 지지한 것은 1860년대 척화주전론 이걸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지. 척화주전론. 그래서 병인양이 있지. 그런 걸 갖다가 이뤄내는 거란 말이야. 에? 그래서 4번을 고민하는 건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나 왜 안 되냐?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는 흥선대원군은 없다. 권력에서 잘렸다. 됐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내 항일 세력과 연락하기 위해 연통제를 운영해왔다. 아주 상식이죠. 근데 1번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연통제 부분에 대해서? 1번이 답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것도 해줬는데 연통제가 해방하는 그날까지 운영됐다면 안 되지. 1945년까지 운영됐다면 안 되지. 21년에 발각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나온 거라고.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하느냐. 연통제를 갖다가 해방하는 순간까지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나는 그렇게 냐 내면. 무조건 암기하는 놈을 다 잡아내기 위해서 다 떨어지라고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연통제 운영 암기했잖아. 그러니까 교육들은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출제위원은 나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지. 나는 나빠갖고 암기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낸다고. 문제를. 국외의 거전투에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기본 아니야. 선생님 애국공채 안 합니까? 애국공채가 독립공채지 뭐요. 그럼 애국공채 발행하고 돈을 갖다가 고서 치려고 모는 거냐 그거? 독립하려고 모으지. 만주 지역에 옳지 않은 거야? 그럼 오라.
만주지역에 세력들 가담하였다. 그렇잖아. 연해주지역 만주지역. 임시정부 직후 임시의정을 구성하였다. 4번이 옳지 않은데, 자, 이거를 이해력이 없는 수험생들은 이거 어렵게 얘기한다고. 나한테 듣는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안 돼. 기억을 더듬어봐. 내가 뭐라 했어? 현재 정부가 대통령 중심제인지 어떤 정부가 수립되려면 수립되기 전에 반드시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이거 다 똑같구만 이거. 뭐가 선행돼야 된다 그랬어. 정부 형태가 결정되려면 그걸 어디서 결정하는 거야?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야? 헌법이야. 그걸 얼마나 얘기했는데 이거 기억을 못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걸 기억 못하니까 이게 아주 누가 떠먹겠는데 어렵게 하면 되지.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출범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먼저 헌법을 먼저 출범하는 거야. 거기서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거로 뭐든지. 그걸 얼마나 수십 차례 얘기했어. 여러분에게. 임시정부에서도 1923년에 국민대표였다가 안 돼갖고 25년에 헌법 개정해갖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뭐야? 내가 책임제를 바꾸잖아. 그런 식으로. 4.19 혁명 직후에 허정 내각에서 헌법 바꾸지? 내가 의원 내각제로. 그래서 장면 정부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임시정부 수립 직후가 아니라 직전에 임시의정원이 구성돼갖고 헌법을 임시헌장을 만들어서 그 헌장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를 그렇게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데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어려울 수도 있지. 그러나 선생님한테 배운 여러분들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해거늘 내가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거 무조건 이러면 내가 할 말은 없어. 선생님 멘트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멘트 동영상 돌려볼까? 어느 정부든 그 전에 헌법이 바뀌어야 그 정부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다. 동영상 돌려갖고 한번 찾아봐. 다 있지. 그걸 틀리면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그걸. 기역,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 이거 여러 나라네. 여러 나라. 여러 나라 틀리면 아주 죽어야 된다는 얘기네. 농경이 발달하고 어물과 소금, 해산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옥저도 될 수 있고 동해도 될 수 있지. 이렇게 다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야. 니은. 도둑질하면 물건값 12배. 이거 어디요? 부여. 너 있고 어디 있어? 고구려도 해당돼. 그지? 디귿. 산내마다 각 부분 함부로 들어가지 뭐죠? 착하지? 어느 나라? 동해. 리을. 구급에 각기 한 사람씩 세워 천신 제사를 지내는 소도 뭐? 사만. 이 얘기 아니야. 그럼 기역. 일본 기역. 10월의 동맹. 10월의 동맹은 어디야? 동맹은? 고구려죠. 고구려. 그지? 고구려. 2번. 형이 죽으면 아내를 형사하는 데야. 뭐야? 형사? 추세지.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2번이 답이요. 2번이 답. 3번. 디귿. 종래용과 함께 민누리제 있었다. 3번 어느 나라야? 옥저. 4번. 상가고 추가. 제가의 어느 나라? 고구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초엽에도 얘기했듯이 때로는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가 아니라 실수를 이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조건 한국사를 암기하는 수험생들을 틀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를 낸다. 또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그걸 여러 번 테스트했고 어떻게 해서 문장을 선생님 여러분 문제 풀이 안 들었겠지만 나 거 들은 사람은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3분의 2까지는 문장에 맞고 뒤에는 틀리고. 왜?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공부를 무조건 암기로 한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으나 늘 말했듯이 이해력을 바탕으로 암기가 된 줄은 누구나가 다 95점 이상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총평을 하자면 약 90점 정도 맞으면 그래도 경쟁력에 갖췄다. 그렇게 얘기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를 여러분이 보면은 출제 분야를 보면 국가 형성에서 한 2문제, 고대에서 1문제, 중세에서 한 4문제, 조선시대 5문제, 근현대사 8문제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